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여러분 학교 가는 날짜는 대략 4월 26일인가요? 그때쯤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계약 다음 주부터 온라인 계약 하시는 학교들 혹시 여기서 학교가 일정을 좀 당겨서 온라인 계약 하시는 데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온라인 계약 하시는데 아마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자사고들은 좀 당겨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해서 4교시 수업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일단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 온라인 수업이 사람들 요즘 이렇게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올리는 정보들을 쭉 보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올리는지 아세요? 시범 테스트에서 출석 부르는 데만 한 10분 걸린대요. 애들이 다 일일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한번 근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혹시 이만기 씨라고 아세요? 이만기 씨 UA 평가이사 그 씨름 그 이만기 씨 말고요. 그 이만기 씨 되게 예전에 유명했던 국어 교사셨고 그 국어 교사였던 분이 이제 UA라고 하는 UA 중앙 그러니까 지금 시험도 내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도 하고 이런 데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패친이어서 그분이 올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까? 근데 이번 참에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쌤들도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도 잘 활용하신 분들은 또 잘 활용해서 저도 아마 원격 교육을 한다고 하면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좀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출입 탈쓰고 나와서 막 수업도 해보고 막 아무튼 별의별 거 하면서 이제 가보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그래도 나름 큰 규모 한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는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냥 바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번 주 초에 한번 설교를 한번 좀 들었었어요. 근데 유튜브로도 연결이 돼 있어 유튜브를 봤는데 야 목사님이 60대 초반이신데 61살 정도 되시는데 그 말씀을 찾는 거기에 이제 펜이 있는 거야. 펜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펜이 있어서 화면으로 이게 있잖아. 예를 들어 밑줄을 치면 그게 이제 화면으로 송출이 되더라고. 야 대단하시다 저분은 진짜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제 틀을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틀을 깨서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나도 해봐야지. 선생님들 집에 와콤 아세요? 와콤 아세요? 이렇게 보통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아까 웹툰 보시던데 웹툰 그릴 때 이제 그 펜이 따로 있어요. 피랍이 되게 좋은 거 엄청 좋은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00 얼마부터 이상이 되는. 그래서 이거 하면 그게 마우스 대용으로도 쓰거든요 원래. 이제 그거 사놨다가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사놨다가 한 7, 8개월 전에 사놨다가 아직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이제 애플 펜슬로 이제 많이 이렇게 패드에다가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튼 자 이제 오늘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두 번 단계에 걸쳐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 드릴 거고요. 그러면 2차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4월 이제 오늘 첫째 주, 둘째 주가 이제 지나가고 셋째 주 때 계약하기 전에 고차 방정식하고 고차 부등식까지 거의 대부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끝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는 도형의 방정식만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면 기말고사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도 나갈 때 일부러 학교 것들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좀 시간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오늘은 아마 여러분 그 학교 이름이 오금고입니다. 오금고 들어보셨죠? 오금고 거를 하나 볼 건데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시간이 생각보다 35분 안에 내가 많은 걸 풀 수 있네?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시간 됐을 때 뭐야 이거 이랬다가 조금씩 그런 시간 연습이 좀 몸에 체화되는 거를 좀 느껴보시고 조금씩 자꾸 시계 보셨으면 제가 시계가 여기 이 강의실 안에도 시계가 한 9개인가 돼요. 지금 저쪽 막 들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그런 제가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거 같이 동참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차 함수를 갈 건데 일단 마플을 한번 잠깐 꺼내볼까. 마플 시너지를 한번 잠깐 꺼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파일 하나 아직 안 드렸죠? 그래서 2차 함수 쪽 파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내용 갖고 마지막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좀 나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입시다. 자 여기 있습니다. 구멍은 다 뚫어놨고요. 거기 이따가 바인더에다가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2차 함수를 좀 진행을 할 건데, 봅시다. 참고로 프린트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하고, 이따가 시너지를 풀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따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진도는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단 진도를 다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께 좀 과제를 좀 드릴 테니까 풀어오는 쪽으로 해서 오늘 개념 설명 위주로만 6페이지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실까요? 2차 함수 2에 그래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정이 아마 쫙 보이실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다 중등 과정에서 설명이 되었던 형태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기 1번에 꼭지점하고 대칭축 있죠? 특별히 대칭축 한 번만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뭐 색깔을 좀 넣을 수 있으면 대칭축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대칭축부터 이제 소개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대칭축이라는 게 왜 그러면 중요한가? 각 함수마다 좀 독특한 성질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중에 혹시 배우셨으면 이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뭔가 포인트가 조금씩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2차 함수는 철저하게 뭐죠? 대칭축이 가장 메인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의 형태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중등과정에 배우셨던 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표준형으로 아마 고쳐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것들은 x는 p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y는 q가 뭐가 돼요?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면서 x는 p가 대칭축이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 거 우리 뭐라고 하니? 이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게 가장 이제 해석이 유리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대칭축의 형태가 뭐더라?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라는 거죠. 이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왜 기억을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이 이미 앞에 근과계수 관계에서 이미 2단계를 한번 거쳐왔거든요. 이거잖아요. 자,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하는 것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랑 똑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다 보니까 두 개의 근이 언급이 되면 그것의 중점 좌표가 대칭축의 형태가 될 수 있었구나, 이 얘기고, 아까 그게 문영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였죠. 자, 아까 여기서 제가 x축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아까 그 문제가 이거였던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아까 얼마였어? 얘가 4였던 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랑 똑같냐면 실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대칭축은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게 알파, 이게 베타.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덧셈한 놈의 절반값. 그게 아까 1입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풀었잖아,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2분의 b를 좀 가급적 좀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걔가 여러분 그러니까 평균이 됐다. 두 분의 합에 대해서 절반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신다면 뒤에 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편해지거든요.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가 4x 더하기. 자, 두 번째 y는 얘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얘가 5x 플러스 얘가 7 이렇게 잡혀있고, 세 번째는 y는 5x제곱 더하기 얘가 7x 더하기 얘가 3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자, 현우가 좀 도와주고, 현우가 좀 연산이 빨라서. 현우야, 여기 대칭축 x는 얼마니? 안경 한번 쓰시고. x 얼마야? 네, x는 2가 되겠죠? 여기 x는 얼마가 되니, 대칭축? 4분의 5가 되겠죠? 세 번째, 이때 이 x는? 다시? 마이너스 10분의 7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먼저 숫자를 딱 보자마자 니네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을 보면 이걸 완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모양새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그게 대칭축의 느낌이었구나. 그렇게 가면 문제가 좀 쉬워진대. 알아두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의 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 과정 여러분이 그냥 정독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봤더니 2번 2차 함수의 19하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별표를 좀 개수를 구별해서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체킹하시고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하고 2번 보이십니까? 1번하고 2번 요거는 별표 하나씩 2번에 1번과 2번에 2번은 별표 하나씩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3번 보이시죠? 2번에 3번하고 5번 요 두 가지는 별표를 3개씩 쳐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8번 있어요. 중간에 8번 보시면 그거는 별표 하나짜리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것만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어차피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볼까요? 뭐가 언급되어 있죠? 꼭지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꼭지점이 언급되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식을 잡죠? y는 a에 x-m의 제곱 더하기 n이다. 즉 꼭지점의 좌표를 거꾸로 해석해서 방정식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아까 문형고등어 그렇게 풀었잖아. 1, 마이너스 4. 아까 풀었던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죠? x절편을 활용한 인수정리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죠? y는 a 가로에 x-알파, x-베타. 자, 여기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까? 지금 이거 했던 거잖아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그러면 우리는 x절편으로 바로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프는 최고차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푸는 꼭지점에 주어져 있을 때 x절편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걸 통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여기가 왜 별표가 3개인가? 이제부터 봐야죠.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x축과 평행한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자,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 한번 써봐. 3번에다가 차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한번 써볼래? 차로 정의되는 함수. 이게 이제 함수하고 방정식과의 어떤 연관성인데 차, 그러니까 뺄셈이야, 뺄셈. 뺄셈으로 정의되는 함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일단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fx-가 k가 a 가로의 x-알파, x-가 베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봤더니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y는 k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때 교점을 내가 알파하고 얘가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는 함수는 뭐냐면 요 곡선에 해당되는 f에서 누구를 뺀 거야? 요 직선을 갖다 뺀 거야. 이 곡선에 관한 형태에서 누구를 갖다 뺀 거야? 요 직선을 갖다 뺀 거야. 네, 그 함수가 알파라는 지점에서 얘가 만났고 베타라는 지점에서 만났으니까 우리는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갖다 빼면 그 해당되는 오른쪽에 있었던 이 알파 베타는 뭐에 관한 이야기? 교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k가 지금 현재 여기 넘어가 있던데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식을 잡을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이런 거였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하고 얘가 5가 제시가 되는 어떤 함수 fx가 있었다고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풀죠? a 가로에 x-2, x- 이렇게 보통 식을 잡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얘가 2일 때고 얘가 5일 때인데 이 값이 똑같아. 그럼 이거 gx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2, 얘가 5였고 얘도 5, 5였던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함수의 형태에서 gx라고 하는 형태에서 g2를 집어넣으면 5가 된다. g5는 5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인수정리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고쳐가면 얘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 결산해봐. 2하고 5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x로 고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2하고 5일 때만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잡되 x-2, x-5라고 하는 인수를 달았던 아까 우리가 2차 방향 풀었던 거랑 패턴이 똑같단 말이야. 즉, 이 숫자 5를 넘겨오는 순간 얘는 이 해당되는 해석이 뭐로 가는 거냐면 gx에서 5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gx-5가 되는 거거든.
즉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교점의 위치를 X축이라는 위치로 내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니네가 잘 안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결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평행이동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 5만큼 쫙 내리시면 그 교점이 2하고 5였다. 2하고 5였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번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거기 5번 봐볼까? 5번? 자, 5번 봤더니 쌤, 어떤 그래프가요, x는 m이라고 하는 지점에 접했대요. 그럼 그래프 그려봐봐. 그럼 요점이 뭐가 된 거야? 얘가 m, 제로라고 하는 y좌표가 0이니까 굳이 얘는 어떻게 쓰니? y-0는 최고차항의 얘가 x-m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지 않겠니? 즉,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접한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잡는 것도 한번 좀 기억해봐라.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특수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별표가 3개인 이유인 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번 설명할게요. 8번 봐보실래요? 자, 8번은요. 그 앞에다 그래프 좀 그려줄래? 8번은 그래프 좀 그려줄래? 자, 무슨 소린가 봤더니 여기가 fx였고 여기가 gx인데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n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fx가 a가로의 x-m의 제곱이고 gx다라고 하는 형태가 a가로의 x-n의 제곱이야. 그 말은 각각 접하긴 하는데 최고차가 똑같아. 느낌으로 봐보자. 느낌이라 그래서 느낌. 요 식이 뭐겠냐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뭘까? 그냥 2분의 m 더하기 아니에요. 중점이에요, 중점. 대칭 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제가. 그러니까 최고차가 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m에 접하고 얘가 n에 접하는 상태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또 좌우 대칭이 또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에 관한 부분에서 x는 2분의 m 플러스 n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저게 어린 짐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식을 구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연립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아, 얘랑 얘 중점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거기에 8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왼쪽에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의 식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의 그 3번 내용,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4번, 5번 요거까지 한꺼번에 좀 가드릴 테니까 보십시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릴게. 자, 판별식. 자, 얘는 어디서 쓰이는 거죠?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에 근의 개수를 따질 때 쓰자. 자,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할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다 일 때죠. 요게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얘는 중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그죠? 두 허근. 서로 다른 여기다 두 실근이 넣습니다.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판별식이라면 철저하게 판별식은 2차에서만 쓸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요게. 분명히 요 컨셉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거를 2차 함수적으로 해석을 할 건데 2차 함수.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근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원칙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요? 이렇게 쓰여요.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여요?
네, 이렇게 쓰여요. 그러면 방정식에서 이 는 제로에다 y를 붙이면 함수가 되거든. 수아 여기 봐줄래? 거꾸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뭐가 하면 되냐면 이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거든. y에다 0을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y는 0을 대입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바로 x축과의 교점을 보겠다. 즉 x축 위에 무엇인가가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한 번만 다시 해. y는 0을 대입했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x절편인 거죠. x절편. x절편을 찾는 거야. 즉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말은 2차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라고 하는 부분에 뭐? x절편을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철저하게 뭐라고? x과의 교점의 개수로 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면 얘는 결과적으로 x절편이 몇 개? 교점이 몇 개? 2개니까 이게 실근의 형태가 2개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접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d는 0이라고 쓰는 거고, 세 번째 얘가 붕 떠버려서 안 만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근해 갔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지. 한 번만 더.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교점이 2개니까 판베스 d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교점이 하나다 보니까 d는 0이다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얘는 안 만나기 때문에 얘는 교점이 없어 보니까 d가 0보다 작다라고 쓴 거지.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니? 쌤, 이게 왜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왜 0보다 작아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뒤에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 이 뒤에 포인트는 뭐야? 방정식의 x의 값의 개수, 즉 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데, 그때 뭐를 쓴다? d다라고 하는 조건을 쓴다라는 건데, 이게 위아래에 대한 판단을 막 해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다. 축과 얘가 2점 만났다, 얘는 1점 만났다, 안 만났다, 2점 만났다, 1점 만났다, 안 만났다, 이렇게 가야 되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내리면 y는 fx와 y는 gx, 얘네들도 그럼 계산이 서겠네. 한번 여쭤볼게. 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갔대요. 다시 이렇게 갑시다. 곡선하고 직선으로 갑시다. 만약에 곡선하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x가 2개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d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됐는데 얘가 접했어. 얘는 당연히 d가 0이 될 거고. 이랬는데 얘가 안 만났어. 뭐야?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누굴 포인트로 보는 거야? 이 교점이 있을까? 교점이 있을까? 교점이 있을까? 그걸 보는 게 목적인 거라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말이지. 시너지 한번 잠깐 보자. 시너지 한번 잠깐 봐볼래? 자, 시너지를 잠깐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잠깐 풀고 가자. 잠도 좀 깰 겸. 자, 일단 어떤 거부터 갈 거냐면 중간에 좀 넘기도록 할게. 자, 528번 좀 체킹해주고. 되셨습니까? 528번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어? 그 다음에 540번 하나 체킹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개 한 번만 지금 잠깐 풀어볼까? 두 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528번하고 540번하고 이 두 개 한번 풀어볼까? 528번과 540번. 528번과 540번. 이제 오늘 과제는 시너지로 대부분 나갈 거라서 한번 쭉 보세요.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로.
자, 분명히 함수로 묻지만 철저하게 모든 해석은 방정식 해석밖에 안 돼. 철저하게 방정식 해석이니까 차분히 한번 잘 쫓아가죠. 연립하면 방정식 되는 거야. 즉 y가 없어지면 방정식 된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해설 한번 해보시고요. 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일단 철저하게 내가 판별식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 결국엔 판별식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반에 배웠던 근거계수 관계, 그 두 컨셉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다시 교재로 좀 돌아와 볼까요? 교재로 돌아와서 책에 나와 있는 표현 몇 가지만 보고 교재에서 난이도를 올려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한번 봐볼까? 페이지 다시 2쪽 한번 봐볼까? 우리 프린트 원래 주교재 프린트 이 페이지 봐봐. 이 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봐보자. 오른쪽의 내용 봐봐. 자, 거기 봤더니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은 두 그래프를 연립한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쪼개버리지. y는 fx라고 하는 왼쪽 것과 y는 0이라고 하는 걸 쪼개버려요. 그럼 함수가 된다는 뜻이고요. 2번도 봐보시면 fx는 0의 근, 방정식을 물었지만 실은 그 방정식을 뭐로 읽어요? 교점으로 읽어요. 그 단어를 좀 체킹해주세요. 근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 교점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어떻게 되어 있죠? fx하고 gx가 같다가 방정식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근이라는 단어 한번 좀 체크해보시겠어요? 근, 그것을 뭐라고 했죠? 교점의 x좌표, 즉 교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결론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포물선과 x축과 위치관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 표현에 제시해서 들어갑니다.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교점의 개수 기준점으로 판단했다라는 거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5번도 한번 봐보시면 5번은 거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좀 그려주실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한 번만 그려줘봐. 오른쪽 5번 옆에 1번, 2번, 3번 옆에다가 그래프 좀 그려줘봐봐. 한 번씩이라도 작게라도 1번, 2번, 3번 옆에다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접합니다. 안 만납니다. 까지. 됐을까? 그럼 여러분들이랑 이제부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중간 좀 난이도 있는 것들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따라와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되게 당황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순서대로 한번 봐봅시다. 18번 문제 한번 봐볼까? 18번 문제. 18번 봐볼까? 18번을 봐보자. 자, 18번 문제를 봤더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인데 어라 문자가 겁나 많아. A, B, C. 두 번째 뭐라고 했어? 어떤 직선을 줬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오케이. 그럼 그림으로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자. 자, 18번 문제, 주교재 프린트 18번 문제를 봤더니 그래프의 구조가 이런 식이었고 원점을 지나는 거기가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요청을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때 Q의 좌표에 해당된 얘가 뭐가 되더라? 얘가 2 플러스 얘가 루트 2가 되더라. 이 얘기잖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을 연립을 하겠지. 이 식을 연립을 하겠지. 같다라고 놔서 그럼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 마이너스 얘가 mx 더하기 얘가 c가 0이었을 거야.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네. 어떤 조건이 붙어있나 봤더니 a, b, c, m은 모두 뭐다? 얘가 모두 뭐다? 유리수다.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가 그 교점의 좌표의 x값 이거 우린 뭐라고 했어?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본 거죠. 어떤 근? 2 플러스 루트 2라는 근. 근데 그 개수가 유리수였다는 얘기는 무리수와 유리수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의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나왔어야 돼? 천레근이 나왔어야지. 그거 기억하면 되잖아. 우리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그죠? 2 플러스 루트 2가 됐으면 또 다른 형태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야? 합이 얼마니? 4. 곱이 얼마니? 2. 맨날 합곱으로만 얘기한다고 했었으니까.
되니? 그럼 여기 식 잡아보자. 어떻게? 최고차 A 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고. 이게 2차 방정식 작성일 거 아니에요. 최고차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합과 곱으로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었겠죠? 자, 이제 뭐를 표현해봐라. m을 뭐로? b하고 c를 통해서 나타내봐라 그랬네. 그럼 써볼까? 전개해봐 이렇게. 전개해봤더니 쌤 b-m이라는 놈이요.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c다라고 하는 형태가 2a가 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m은요. b 플러스 4a가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요. m을 b하고 c로 표시하래요. 참 말 그지같이 만들어놨지. 주어 문제는 아니잖아. a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4a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2c를 쓰면 되지. 여기 2c.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이 b 플러스 2c.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표현이 좀 더럽게 물어봤다. 그죠? b하고 c. 이렇게? 정답을 해서 몇 번이다? 5번이다. 철저하게 방정식에 관한 형태를 물어볼 때 무리근 하나를 주면서 이게 켤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24번 문제 하나 가볼까? 24번 문제. 24번 조금씩 그냥 난이도 살짝 바꾸는 거니까 그냥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24번 봐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2차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일단 fx를 좀 써볼까요? fx 최고차 1인 놈에다가 알파하고 얘가 베타가 있대요. 오케이. 두 번째 gx라는 놈 써볼까요? 최고차가 1에다가 알파하고 감마라고 하는 형태의 방정식 잡을 수 있었죠? 아까 우리 방정식 잡는 거 있었잖아요. 수식 잡는 거. 표준형이거나 절편 기준으로 잡거나, 그지? 근데 우리는 뭐하고 뭐가 똑같대? 2gx하고 fx가 똑같대.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됐죠? 이거 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식을 그대로 잡을 때 조심할 거는 여기가 2배 가로에 x-알파 x-감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거 함부로 나누면 안 돼. 넘겨와야 돼. 넘겨오시면 x-가 알파가 되고요. 얘가 2x-2감마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베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거 넘겨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x-가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x-2감마 플러스 베타 이퀄 얘가 제로가 되면서 우리의 근은 x는 뭐가 된다? 알파 또는 x는 2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확인되겠니? 그냥 단순하게 푼 거야.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걸 덧셈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알파 더하기 2감마 마이너스가 베타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자, 알파 더하기 2감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감마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의 답으로 있다. 이 정도 느낌. 그죠? 그냥 단순하게 방정식 푼 건데 조심할 거 니네 막 이게 나누면 안 돼. 나누시면 안 돼. 그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두 개만 더 가보죠. 35번, 32번 이렇게 갈 건데 35번을 좀 먼저 볼까요? 35번을 먼저 한번 볼까? 35번 먼저 한번 가보자. 오늘 제가 여기 푸는 문제 중에 제일 강추하는 문제. 이건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이 문제로 만난 적은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를 5개를 쳐놓고 갈게. 자, 일단 그림을 보자. 자, 얘가 2차 함수 된다. 뾰로롱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단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그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p가 2,1이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여기에 대해가 q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자,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다? 나는 PQ의 길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단어에서 이 기울기가 얼마짜리다?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다. 이렇게 나오죠. 별표를 5개 친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봐봐.
연립해서 푸는 그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좀 봐줘볼래요? 일단 첫 번째, 아니 2,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실은 2,1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이때 a는 그냥 4분의 1로 끝난다는 걸 금방 알아요. 아, 그러면 저기가 마이너스 m 4분의 1x의 제곱인 거군요. 아, 그렇지. 두 번째, 기울기 주고 2점을 준다고? 그럼 기울기는 지나는 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도록 여러분 뒤에 직선에서 배우시는데 일단 소개는 이렇게 합시다.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y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얘가 2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 숫자 다 나왔는데요? 맞아요. 숫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좀 찾으면 돼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4분의 1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가 2다라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3번이라고 붙일까? 양변에다가 4를 갖다가 줘볼까요?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더하기가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 되지 않느냐? 그럼 1, 1에다가 4,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서 x는 얼마? 2 또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4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2가 이미 나왔으니까 얘가 2가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 아니 PQ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일 거니까 루트의 차이의 제곱. 여러분이 직방을 했다, 점과 좌표를 했다라는 전제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풀었더니 얘가 루트의 36 더하기가 9가 되면서 루트 45 3루트 5다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점이지. 이게 도대체 뭐라고 별표 5개인가요?를 여러분이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별표 5개일 수밖에 없냐? 이거의 변형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어떻게 푸나 봐라. 봐라. 직선은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얘들아. 이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거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잘 봐. 요 두 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됐어? 직각삼각형 만들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말의 정체는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길이적으로 2였으면 여기는 길이적으로 1이 돼야 돼. 그래야 2분의 1이라는 기울기의 개념이 성립을 하거든. 한 번만 다시. 음수라는 건 감소하는 거고 2분의 1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비율이 2, 요 비율이 1인 거야 얘들아. 맞겠니? 요 비율이 2인 거고 요 비율이 1인 거라고. 즉 요 점에서 2만큼 증가해서 1만큼 감소하면 그 기울기를 이렇게 쓰거든. 맞아? 그러면 제가 요 점의 좌표를 그냥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주고 요 점의 좌표를 일반적으로 베타라고 줄게. 여기 x 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주는 순간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가 베타가 됐어야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Q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제곱 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PQ라고 하는 형태는 반드시 2분의 루트 5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오더란 얘기죠. 이게 뭘까? 라고 봤더니 저 방정식 어떤 거였죠? 정리하면 실은
이 식인 거였죠. 지금 여러분은 숫자로 나와 있지만 문자로 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볼 텐데 두 분이 얘가 알파하고 베타였다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제가 뭘로 풀었어? 차로 풀었던 거 기억하세요.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 얘가 32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 거죠? 6이 된 거죠. 여기 6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6을 갖다 딱 치는 순간 얘가 3루트 5로 계산이 되죠. 그럼 제가 별표를 5개 친 이유는 나중에라도 문자에 A나 B나 M이나 이렇게 문자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니네가 이거를 연립을 못해. 이렇게 바로 못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때 저 PQ라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놓으면 반드시 이 식을 품게 돼 있어. 어떤 식? 이 식. 그때 기울기가 언급돼 있다라고 하는 저 사실을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면 여기는 2분의 1이다. 그래야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즉 이 문제는 기울기를 왜 소개했을까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고 넘기시라고. 아니 숫자 계산되는 거를 포인트로 잡지 마시고 이거는 어차피 숫자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A였다라고 하면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A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기 물론 계산할 수 있었지만 A가 계산되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니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못 푼단 말이지.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가 돌아온단 말이지. 그때 썼던 게 뭐야? 근과 개수 관계가 아니라 근과 개수 관계죠. 근과 개수 관계 중에서 두 분의 차공식을 쓴 거야. 이거 진짜 많이 나왔다. 기울기라는 표현에서. 응? 그 느낌만 좀 기억해줘봐. 파란색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왜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 저거의 피타고라스 이렇게 썼던 거. PQ는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응?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차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구나. 제가 왜 차공식을 강조했는지 궁극적인 부분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32번 문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갈 테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뒤에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일단 32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약간 좀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 그죠? 알파 컴마에서 접하고 베타 컴마에서 접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나왔는데 그럼 문제는 뭐야? 그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눈에 보이실 거고 그 교점의 좌표가 과연 얼마일까요?를 문제 속에서 물어본 거 아니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네, 보세요. 아까 우리 앞에 식 잡는 그 연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하죠? 접한다면서요. 맞아요. 접해요. 근데 X축에 접하는 게 아니라 그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걸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봐봐. fx에서 거기가 누구야? 아까 mx 더하기 n이네요. 차로 정의되는 함수로 갑니다. 이 두 식을 빼세요. fx에서 직선을 빼요. 근데 걔가 어디서 접했어요? 알파에서 접했어요. 그죠? 이게 알파에서 접했다고. 최고차 2래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끝. fx에서 fx라고 하는 2차 곡선에서 직선을 갖다 뺐으면 그게 알파 컴마라는 점에 접했잖아. 그 접한다는 걸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때려버린 거라고요. 그게 중요했다고. 그럼 두 번째, gx는 어떻게 잡을래? gx 어떻게 잡을래? 당연히 gx도 어떻게 잡혀? 여기가 최고차가 1이라 그랬지. 거기도 1이라고 하지 않았니? 둘 다 1이지. 그죠? x제곱 개수가 1인 두 2차 함수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맞죠? 야,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두 함수의 교점 아니야?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거잖아. 이거에 x가 뭐냐?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내가 그러면 차로 정의되는 함수로 두 식을 쓴 다음에 fx하고 gx가 같다를 만들고 싶어. 그럼 태희에게 물어보자. 태희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이 식이 나올까? 이게 무슨 말이야?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fx하고 gx를 서로 간에 뭐 해달라는 얘기야? 빼달라는 얘기지. 빼. 그냥 빼. 그럼 어떤 식이 나와?
저기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좌변의 수식이. fx에서 gx 뺐어. 쌤, 얘랑 얘는 다 없어지네. 맞아, 없어져요. 오른쪽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네. 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번 우리 합차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합차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더하기 얘가 베타. 그럼 어떤 식이 되죠?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분명히 뭐라 했어? 오른쪽에 뭐가 필요해? 는 제로가 필요하니까 우린 여기를 는 제로라고 놓고 풀어. 뭐를 풀어? x 값이 궁금하니까. 이건 어차피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x 값이 얼마야? 네, 이거네. 에이, 선 그림에서 그게 중점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맞아요. 중점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약간 치우쳐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식은 중점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 그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아까 내가 분명히 별표 3개짜리 3개짜리 아니었구나. 거긴 1개짜리였구나. 기억나세요? 요거 빠바밤 빠바밤. 여기 최고차가 A였고 아까 여기 fx 여기가 m 여기가 n이 되는 형태 gx a의 x 마이너스 n. 아까 우리 이 중점 잡을 때 얘가 2분의 n 플러스 n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이거를 이 직선에 요 직선에 이게 든 거야. 근데 곡선이 이렇게 하나 휘어지고 이렇게 하나 휘어진 거야. 이 느낌이야. 붙어있는 두 놈을 이렇게 드니까 이게 약간 기우는 거지. 똑같다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차로 정의되는 함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표현이 이런 거야. 차로 정의되는 함수. 어차피 우리가 관심은 알파, 0에서 알파, 얼마에서 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가져가시면 돼. 이게 이제 일품이나 블랙랩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 여러분이 많이 보는 책들 중에. 알겠냐? 그러니까 시너지만 너무 그렇게 막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거야. 시너지는 진짜 단순 계산밖에 없어. 근데 이런 것도 한 번씩 봐라. 알겠죠? 이게 좀 괜찮았던 문제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하자. 그리고 이거 끝내자. 이거 여러분 그냥 넘기기엔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딱 하나만 하자. 네, 딱 하나만 해봅시다. 어떤 걸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쉬운 걸로 합시다. 너무 어려운 거 하면 힘드니까. 오, 겁나 쉬운 거 하나 있네요. 와우, 대박. 7번 문제 하나 풀어볼래?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7번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7번)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우리는 5분고로 가자. 7번 한번 풀어볼까? 답 나오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답 나오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답 나오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7번입니다, 7번. 네, 오케이. 오케이. 고민하지 마. 자, 너무 이상한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탑 시킬게요. 이게 1초 문제야, 1초 문제. 이게 왜 1초 문제냐? 봐라.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fx-gx가 0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쪽엔 뭐가 생략돼 있어? 방정식. 이게 방정식이야, 방정식. 근데 방정식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넘기면 여기다 y 붙이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y는 fx하고
y는 gx라는 형태로 바뀌지. 여기서 실근이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 교점으로 쓰여. 거기 교점의 x좌표가 뭐뭐 있냐? Tell me. 교점의 x좌표 하나가 뭐 있어? 마이너스 2. 또 다른 좌표가 4. 두 개 더하면 2. 답이 2야. 그 식 잡는 문제 아니야. 여러분 식 잡고 아까 여기서 식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또 식을 잡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웃자고 던진 문제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거기 그림에서 교점 4하고 마이너스 2다. 이거밖에 없어. 알겠니? 이게 니네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왔어야 돼. 그래서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한 거야. 그만큼 쉬우니까. 다시 봐. 혹시라도 수식을 잡으셨던 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봐봐. 아니 방정식의 근일 찾아라. 함수의 교점으로 풀자. 이 얘기가 오늘 하는 내용이 전부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다 똑같아. 다시 7번 문제 혹시라도 수식 잡으신 분들 다시 봐봐. fx-gx가 0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방정식. 이거 뭐로 해석한 거야?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한 거야. 교점의 x값으로 해석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4하고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2가 된다고. 정답이야. 알겠지? 식 잡지 마. 이상한 거. 여기는 식을 잡았어야지. 왜? 그래프가 아까 거기에 정확한 표현들이 그냥 문자로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응? 알겠죠? 그래서 7번 정답은 그래서 2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체득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5금고 한번 펴볼까? 5금고. 28개 학교 중에서 5금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쯤 페이지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5금고가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 50 몇 쪽이었는데 50 지난번에 풀었던 영동일고 다음인데 그렇지 55쪽. 이제 내가 이제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좀 약간 특별하게 좀 있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해서 그냥 비슷한 거 연습 한번 해보자는 목적으로 가는 건데 시간은 35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답 노트하고 지난번에 그 누적 복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갈게요. 오늘은 점검을 제가 직접 아직 다 못 봐서 그거 하고요. 오늘 제가 개인 노트, 개인 오답 노트 만드는 쪽에 집중해서 시간 할애할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35분 정도의 시간이 혹시라도 내가 좀 빨리 끝나시면 옆에다 시간 기록해 놓으시고 다른 거 푸세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시너지 함수편 들어가요, 과제. 이해되시겠죠? 그거 먼저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은 오늘 35분 잡고 갑니다. 기본 문제 다인 거예요? 네, 전체입니다. 이제부터는 뭐 따로 안 잡습니다. 내용이 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